남대문 시장 칼거리. 험상궂은 남자가 20살로 보이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촬영은 이미 시작됐어요. 드론이 그녀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죠. 마지막 경고예요. 당장 나가세요. 설마 그 작은 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드론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채로. 어떻게? 남자의 뺨에서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다음에는 드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대체 누구예요? 그냥 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며칠 전 평범한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지고 나면 남대문 시장의 칼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낮에는 조용했던 골목이 갑자기 살아나죠.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작은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해요. 칼거리라는 이름답게 이곳에는 온갖 종류의 칼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요. 요리용 칼부터 공예용 칼까지. 그리고 오래된 칼을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수리점들까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간판에는 선영칼 세공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 때문이었죠. 땅, 땅, 땅. 망치가 쇠를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남자는 호기심에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20살 남짓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젊은 스타일의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팔과 어깨에 컬러풀한 꽃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죠. 실제 나이를 알기 어려운 동안 얼굴이었어요. 선영은 집중해서 칼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정말 놀라웠어요. 망치를 쥔 손이 춤추듯 움직이면서 거친 쇠 덩어리가 점점 아름다운 칼로 변해가고 있었죠. 남자는 무의식 중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당황했어요. 화려한 문신을 본 순간 움찔했지만 목소리마저 어려 보였거든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신기해서요. 정말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볼 수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그 손에는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있었어요.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칼을 다뤄온 사람의 손이었죠.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30년간 경찰에서 특수장비 담당하다가 은퇴한 후에 시작했어요. 남자는 더욱 놀랐어요. 경찰 출신이라니, 그것도 30년 베테랑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어린 분이. 선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죠. 나이와 실력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때 가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영아,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순이었어요. 50대 중반의 푸근한 여자였죠. 아, 순이 언니. 손님이세요? 우리 선영이 솜씨 좀 보셨죠? 순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엔 나이도 어려 보이고 문신도 화려해서 사람들이 좀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칼 세공 장인이에요. 멀리서도 찾아와요. 선영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저기 박철수도 선영이한테 배웠어요. 순이가 가리킨 곳에는 30살 정도의 남자가
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철수였죠. 남자는 더욱 놀랐어요. 저렇게 어린 여자가 연상 남자의 스승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선영은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순이는 선영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제를 돌렸죠. 그나저나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시장에 자주 와. 선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젊은 남자들인데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가게마다 찾아가 유튜브 촬영한다고 하면서 선영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처음에는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순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뭔가 달라. 진짜 유튜브 하는 사람들과는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선영은 가만히 순이의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응, 말하는 방식이 이상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돈 이야기를 자꾸 해. 촬영해주면 시장이 유명해진다고. 나중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서. 선영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었죠. 혹시 우리 가게에도 올까요? 아마 그럴 거야. 시장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때 손님이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사기가 아닐까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고 들었는데. 순이와 선영이 남자를 쳐다봤어요. 사기요? 네. 촬영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료라고 하다가 나중에 편집비나 홍보비를 달라고 하죠. 선영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영을 봤어요. 선영아, 그런 사람들이 오면 조심해야 해. 너무 어려 보이니까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만만하게 본다고? 그녀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금세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죠. 괜찮아요. 언니,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순이는 선영의 말에 안심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혼자 있을 때 오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알겠어요. 남자는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떴어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좋은 구경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남자가 떠나고 나서 순이는 선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선영아, 진짜 조심해야 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선영은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찰서에서 특수 장비를 다루던 시절, 검도장에서 땀을 흘리던 날들, 그리고 아니야, 그런 일은 이제 없어. 선영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지금의 그녀는 평범한 칼 세공 장인이었어요. 순이가 돌아간 후 선영은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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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어요.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날카로웠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칼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선영은 손에 든 칼을 내려다봤어요.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차가운 빛을 만들어냈어요. 칼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자기 손을 다스리는 데 쓰는 거야.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선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이틀 후였어요. 오후 3시쯤 칼거리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검은색 SUV였죠.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위압적이었죠.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특징이었어요. 화려한 브랜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조직 사람 같은 분위기였죠. 최민혁이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3명도 비슷했어요. 모두 무서운 인상에 화려한 옷차림의 남자들이었죠. 손에는 카메라와 각종 장비들을 들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칼거리구나. 민혁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로움이 있었죠. 생각보다 별로네. 뒤따라온 남자 중 하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돈은 될 거야.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박철수의 가게였어요. 철수는 칼을 정리하고 있다가 그들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유튜버들과는 느낌이 달랐죠. 너무 급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민혁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죠. 오히려 더 무서워 보였어요. 저희는 전통시장 홍보 전문 크리에이터 팀이에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민혁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뭔가 계산적이었어요.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간단해요. 가게를 멋지게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죠. 철수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처음에는 무료예요. 민혁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무료라고요? 네. 저희는 시장 활성화가 목표거든요. 나중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걸로 충분해요. 철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무료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죠. 그럼 한번 해보죠. 민혁의 눈에 번뜩 무언가가 지나갔어요. 마치 사냥감을 잡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좋은 선택이세요. 그 순간부터 민혁의 팀은 바빠졌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맞추고 철수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더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손짓을 더 크게 웃으면서 말해야 자연스러워요. 철수는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괴로워졌죠. 1시간이 지났어요. 오케이. 촬영 끝. 민혁이 손뼉을 쳤어요. 수고하셨어요. 영상은 일주일 안에 올려드릴게요.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끝인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민혁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계약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계약서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계약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서죠. 민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철수는 자세히 읽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좀 복잡하네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사인하셨어요. 민혁이 펜을 내밀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압박감이 섞여 있었죠. 철수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사인을 했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요? 네. 후속 촬영이 있어요. 그때 시장 홍보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민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철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혁의 팀은 다음 가게로 향했어요. 그들의 수법은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접근하고 무료라고 말하고 복잡한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드는 거였죠. 하나둘씩 속아 넘어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민혁은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쉬울 줄이야. 오후가 지나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했던 상인들이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순이도 그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민혁의 팀이 다가올 때부터 불편함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포장마차도 촬영 가능한가요? 민혁이 환한 미소로 물어봤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무료인데요. 그게 뭔가 이상해요. 순이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유튜버가 아니라고. 민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진짜 유튜버분들은 이렇게 안 해요. 더 차근차근하고 예 바르게 하죠. 순이의 말에 민혁이 짜증을 냈어요. 아주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빠르게 해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유튜버 분들 몇 번 봤는데 전혀 달라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안 할래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민혁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그러자 순이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민혁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시장에서 혼자만 빠지면 나중에 손해볼 수 있어요.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세요, 당장. 아유, 성격이 급하시네요. 민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대신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저희는 모른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민혁의 팀은 떠났어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그녀는 바로 선영의 가게로 달려갔어요. 선영아, 순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들 말이야. 정말 이상해. 순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진짜 유튜버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선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순이는 방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민혁의 협박적인 말투, 이상한 계약서,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모습까지. 선영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언니, 저도 조심할게요. 응, 꼭 조심해. 혼자 있을 때 오면 더 위험할 것 같아. 순이가 돌아간 후 선영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시장 전체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평화롭던 칼거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죠. 선영은 손에 든 칼을 내려다봤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찰서에서 일할 때 만났던 사기꾼들, 그들의 교묘한 수법들. 이 사람들도 비슷하겠지. 선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아직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해. 밤이 깊어갈수록 선영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내일은 그들이 자신의 가게에 올 차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다음 날 오후 2시, 선영은 평소처럼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쓱, 쓱, 쓱.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무거웠어요.
한 명이 아니었죠. 선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4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맨 앞에 남자가 눈에 띄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위압적이었어요. 험상궂은 얼굴에 화려한 브랜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민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그 밝음이 가짜라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위협적으로 들렸죠. 가게 안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선영은 칼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봤죠. 네. 안녕하세요. 민혁은 선영의 얼굴을 보고 잠깐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 보였거든요. 젊은 사람이 하네. 너무 쉽겠는데. 민혁의 마음속에 계산적인 생각이 스쳤어요. 우와, 정말 어리시네요. 몇 살이세요? 쉰이에요. 네, 쉰이라고요. 정말요? 민혁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나이가 중요한가요? 선영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어요. 민혁은 살짝 당황했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너무 젊어 보이셔서요. 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가게 안 곳곳에 칼들이 놓여 있었죠. 여기서 칼을 만드시는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영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저희는 전통시장 홍보 전문 크리에이터 팀이에요. 크리에이터요? 네. 요즘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가 유튜브로 홍보해드려요. 민혁의 말투는 친근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속지 않았죠. 얼마인가요? 처음에는 무료예요. 민혁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료라고요? 네. 대신 나중에 시장이 유명해지면 그때 조금씩 받는 거죠. 선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조금씩이요? 네. 월 관리비 정도만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민혁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관심 없어요. 선영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민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왜요? 무료인데요. 무료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선영은 다시 칼을 집어들었어요. 이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아니 아줌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어요. 인터넷이 모든 걸 좌우해요. 유튜브에 안 나오면 아무도 모르는 가게가 되는 거예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칼을 갈 뿐이었죠. 쓱쓱쓱. 민혁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말 좀 들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영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민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선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말은 다 들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죠. 관심 없다고 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민혁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린 여자의 하나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잠깐만. 그가 테이블에 손을 탁 내려쳤어요.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선영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웃음기라곤 전혀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민혁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이 시장에서 우리 말 안 듣는 사람 없어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작은 키였지만 갑자기 존재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요?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민혁의 동료들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어요. 4명의 큰 남자들이 한 명의 작은 여자를 둘러싼 모양새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선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죠.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민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 시장 전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혼자만 튀면 안 돼요. 그때 선영이 무언가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칼이었어요. 과일 깎는 용도로 쓰는 작은 칼이었죠. 민혁은 비웃었어요. 뭘 하려고요? 그 작은 칼로?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칼을 돌려서 자신의 손목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무언가를 했어요. 휙! 작은 소리가 났어요. 민혁의 옷깃에서 실 하나가 끊어져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방금 뭐가 일어난 거죠? 선영은 민혁의 옷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민혁이 더듬거렸어요. 선영은 칼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다음에는 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민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린 여자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냥 칼 만드는 사람이에요. 선영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 가게에서 소란 피우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민혁의 동료들이 불안해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형님, 그냥 가죠. 한 명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민혁은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힘들어져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2번 말 안 해요. 민혁은 마지막으로 선영을 쏘아봤어요. 하지만 선영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죠. 결국 민혁이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죠.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영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민혁과 그의 동료들이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선영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을 쓴 거였거든요. 아직 실력이 남아있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몰려왔어요. 경찰서에서 특수훈련을 받던 시절, 검도장에서 땀을 흘리던 날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선영은 다시 칼을 집어들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될 거라는 걸. 민혁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가게 밖에서는 민혁이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맞아요. 방금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민혁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올 거야.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민혁의 눈에 아기가 번졌어요. 어린 여자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망신당할 순 없어. 그들이 떠난 후 시장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선영과 민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시장 전체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6시. 선영은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오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영 누님! 선영이 돌아봤어요. 박철수가 다른 남자 2명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죠. 철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선영 누님, 괜찮으세요? 응?
뭐가? 선영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게에 왔다면서요. 시장 사람들이 다 봤어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 일 말이야.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철수 옆에 있던 남자가 물어봤어요. 김대식이라는 이름의 30살 남자였죠. 괜찮아. 선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새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누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마지막 남자인 이진호가 말했어요. 그도 30살 정도였죠.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누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철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선영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정말 괜찮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영 누님, 예전에 누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말 기억나세요? 선영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말? 어려울 때는 혼자 견디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철수의 말에 선영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철수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죠. 당시 철수는 25살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그런 철수를 처음 만난 건 이 시장에서였어요. 그때 선영은 45살. 이제 막 경찰을 은퇴하고 칼 세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죠. 그는 다른 사람들 가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전과자랑 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철수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칼 배우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철수는 당황했죠. 저한테요? 네, 손재주가 좋아 보여요. 선영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때부터 철수는 선영에게 칼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칼을 갈고 손잡이를 만들고 마무리하는 방법들. 철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과거의 자신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선영도 정성스럽게 가르쳤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가르쳐줬죠. 칼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을 다스리는 데 쓰는 거예요. 선영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철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칼을 만들면서 자신의 마음도 다스리게 된 거죠. 6개월 후 철수는 혼자서도 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선영은 그에게 작은 가게 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철수는 그때 울었어요. 감동 때문이었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철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되었죠. 대식이와 진호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모두 과거에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선영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선영은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철수야. 누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로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잠시 고민했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때 순이가 다가왔어요. 선영아, 너 여기 있었구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큰일이야. 그 사람들이 시장 입구에서 뭔가 설치하고 있어. 순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뭘 설치해요? 카메라 같은 거야. 그리고 현수막도 걸고 있어.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남대문 시장 공식 홍보 촬영이라고 써 있어. 선영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공식이라고요? 응. 마치 시장에서 허가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른 상인들한테 돈을 받기 시작했어. 돈을요? 응. 홍보비라고 하면서 말이야.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맞아. 근데 상인들이 속고 있어. 진짜 공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선영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어요. 순수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얼마나 받고 있어요? 한 가게당 10만 원씩이야. 10만 원이요? 대식이 놀랐어요. 그럼 시장 전체로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될 거야. 순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많은 돈을 사기로 빼앗으려 한다니. 선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과거 경찰서에서 일할 때 봤던 사기꾼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교묘한 수법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선영이 중얼거렸어요. 누님,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내일 그들이 다시 올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누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는 그런 일에 익숙해. 그녀의 말에는 과거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선영의 표정을 보고 뭔가를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누님, 혹시 예전에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시장을 지키는 게 먼저야. 선영이 말을 끊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은 정말로 끝장을 내야겠다고. 더 이상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선영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정의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의감은 내일 큰 사건을 불러일으킬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선영은 가게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반 시장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왔구나.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혁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험상궂은 얼굴이 더욱 무서워 보였거든요. 오늘은 더 화려한 색깔의 브랜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조직 사람 같은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어요. 그의 뒤로 5명의 남자가 더 따라왔어요. 어제보다 2명이 늘었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어제의 가짜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또 왔네요. 네, 약속했잖아요. 다시 온다고. 민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어제 생각 좀 해보셨죠? 생각할 게 없어요. 선영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민혁의 눈에 짜증이 스쳤어요. 아가씨, 정말 고집이 세네요. 그가 손짓을 했어요. 그러자 한 남자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드론이었어요. 선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요? 촬영이죠. 허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민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시장 전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혼자만 빠질 이유가 없죠. 드론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천영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허락도 없이 자신의 가게에 드론을 날리다니. 당장 그거 치우세요. 안 돼요. 촬영은 이미 시작됐어요. 민혁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죠.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에요. 시청자가 벌써 1000명이 넘어요. 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모습이 허락 없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게 끔찍했어요. 불법 촬영이에요. 당장 꺼요. 불법이라고요? 우리는 시장 공식 홍보팀이에요. 민혁이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시장에서 허가받은 적 없어요. 증명해보세요. 민혁의 태도가 점점 더 건방져졌어요. 어차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장 상인들은 다 우리 편이에요. 드론이 선영의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찍고 있었죠. 선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요? 민혁이 도전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참을성의 한계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칼을 집어들었죠. 과일 깎는 용도의 작은 칼이었어요. 뭐 하려고요? 설마 그 작은 칼로 우리를 어쩌겠다는 거예요? 민혁이 비웃었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드론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드론은 여전히 그녀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죠. 선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과거의 훈련이 되살아났어요. 경찰서에서 배운 집중법, 검도에서 익힌 정확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몰려왔어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드론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날개의 회전 속도, 비행 패턴, 무게 중심까지. 선영의 손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빨랐어요. 칼이 손에서 떠났어요. 휙,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쾅, 드론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드론의 한쪽 날개가 완전히 잘려나가 있었어요. 정확히 관절 부분이 끊어져 있었죠. 칼은 벽에 꽂혀 있었어요. 깊숙이 박혀서 손잡이만 보일 정도였어요.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민혁의 입이 떡 벌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때 드론 파편 하나가 민혁의 뺨을 스쳤어요. 작은 상처가 났고 피가 한 방울 흘렀어요. 민혁이 뺨을 만졌어요. 손에 피가 묻어났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음에는 드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민혁의 동료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냥 칼 만드는 사람이에요. 선영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 가게에서 함부로 하는 건 용서 못해요. 그녀가 벽에 박힌 칼을 뽑았어요. 손목을 가볍게 돌리자 칼이 손가락 사이로 빙빙 돌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죠. 민혁의 팀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형님, 그냥 가죠. 한 명이 속삭였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혁도 마음속으로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더 큰 문제요.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시장 사람들한테서 받은 돈 다 돌려주세요. 뭐라고요? 사기로 받은 돈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천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마세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뭘 했다고? 시장 입구에 허가도 없이 현수막 걸고 가짜 홍보팀이라고 속여서 돈 받은 거 다 알아요. 천영의 말에 민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천영이 칼을 들어 올렸어요. 두 번째 경고는 없어요. 그 순간 민혁의 마음이 완전히 꺾였어요. 알겠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릴게요. 언제까지요? 네, 내일까지요. 좋아요. 그리고 기억해 두세요. 천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순진한 사람들 속이지 마세요. 민혁과 그의 팀이 황급히 가게를 나갔어요. 부서진 드론도 챙겨가는 걸 잊었을 정도로 급했어요. 가게 문이 닫히자 선영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을 쓴 거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 기분이었어요. 선영은 부서진 드론 조각을 바라봤어요. 이제 끝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끝이 아닐 거라는 걸. 민혁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이겼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으로서는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천영이 드론을 격추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누군가가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거였죠. 영상 제목은 칼거리의 젊은 장인, 사기꾼 물리치다였어요. 조회수가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10만 뷰를 넘었죠.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와, 진짜 드론을 칼로 맞췄네. 저런 실력이 진짜 있는 거야? 전통 장인의 기술이 대단하다. 하지만 선영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칼만 만들며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누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선영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경찰이 와요. 경찰이? 네. 지금 시장 입구에 경찰차가 3대나 와 있어요. 선영의 마음이 철렁했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누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수가 선영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곧이어 경찰관 2명이 가게로 왔어요. 선영은 긴장하며 그들을 맞았어요. 김선영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찰관의 말투는 친근했어요. 다행히 의심하는 톤이 아니었죠. 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최민혁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어제 여기 온 사람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들이 자진 출두했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자진 출두요? 네. 어제 밤에 경찰서로 와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시장 전체에서 사기를 쳤다고 하더군요. 선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민혁이 정말로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그들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는 돌려줬고요. 경찰관의 말에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김선영 씨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신 건 없죠? 특별한 행동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어요. 그냥 나가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드론이 부서졌던데요. 아, 그건 실수로 부딪혔나 봐요. 선영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의외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쨌든 시장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더군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김선영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안 당했어요. 경찰관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시장을 잘 부탁드려요. 경찰관들이 떠난 후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선영의 가게로 몰려왔어요. 먼저 온 건 순이었어요. 선영아, 순이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큰 피해를 당할 뻔했어. 언니, 제가 뭘 했다고요? 선영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뭘 했다고? 우리를 지켜줬잖아.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만 믿고 버텼어. 곧이어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 선영에게 감사를 표하러 온 거였어요. 선영아, 정말 대단하더라. 어린 나이에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 우리 시장의 영웅이야. 사람들의 칭찬에 선영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기뻤거든요.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사부였어요. 선영의 옛 스승이었죠.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부님, 선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잘 지냈나? 한사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문 들었다. 내가 큰일을 했다면서.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고. 한사부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기꾼들을 물리치고 시장을 지킨 게 별일이 아니라고.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선영의 대답에 한사부는 더욱 흐뭇해했어요. 그래, 그 마음가짐이 바로 진짜 장인의 모습이다. 한사부는 선영이 만든 칼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기술이 많이 늘었구나. 아직 멀었어요. 아니다. 이미 나를 뛰어넘었어. 한사부의 말에 선영은 놀랐어요. 사부님, 그런 말씀을. 사실이야.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게 없다. 한사부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시간이야. 다른 사람들을요? 그래, 내가 철수 같은 아이들을 도운 것처럼 말이야. 한사부는 철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사부님,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내 안에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 한사부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칼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을 다스리는 데 쓰는 거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겠나? 선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그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요? 맞다. 한사부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자제력에서 나오는 거야. 그날 저녁 철수와 대식, 진호가 함께 선영을 찾아왔어요. 선영 누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철수가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세 사람이 봉투에서 나무 현판을 꺼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현판이었죠. 거기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칼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을 다스리는 데 쓰는 거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칼거리의 장인 김선영. 선영은 감동받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현판을 시장 입구에 걸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선영은 망설였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꼭 그래야 해? 네. 누님의 철학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대식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떤 곳인지도 알려야 하고요. 결국 선영은 허락했어요. 며칠 후 시장 입구에 현판이 걸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 그 글귀를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진짜 유튜버들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고 시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소개했어요. 선영의 기술과 철학도 건전하게 알려졌죠. 시장에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영은 여전히 조용히 칼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세상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들고 있었어요. 선영은 마음 깊이 느꼈어요. 자신이 찾던 진정한 평화가 이런 것이었다고. 남을 돕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장인의 길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선영의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